10년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69년 전 오늘 제주도에서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당시 제주도민은 약 30만 명, 그 중에 무려 10%인 3만 명이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죽음을 분석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3만 명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인원이 노인, 여성, 어린이였기 때문입니다. 1948년 4월 3일,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토록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도대체 군대와 경찰은 왜 이토록 엄혹하게 제주도민을 공격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 사건을 두고 지금도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것일까요? 더 이상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처구니 없는 유언비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억하라 제주 4.3 사건의 비극편입니다. 비극의 시작은 1년 전인 1947년입니다. 해방이 된 지 2년이 흘렀지만 나라는 안정되지 않고 좌우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여운형, 김규식 등이 좌익과 우익의 중간에 서서 타협을 도모했지만 실패했고, 좌익의 적극적인 지원과 맞물리면서 전국적인 농민봉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친일파들이 장악한 경찰은 상황을 수습하기보다는 악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식을 마친 후 허가되지 않은 가두행진이 시작됩니다. 그중 한 행렬이 관덕정 광장을 지나던 중에 6세 어린이가 기마경관에 말굽에 치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정을 몰랐는지 기마경관은 그대로 지나치려 했고, 격분한 민중들이 달려들자 당황한 기마경관은 말을 몰아서 경찰서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경찰이 발표를 하여 6명이 죽음합니다. 사건 자체는 우발적이었기 때문에 경찰 지휘부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상황에 대처했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강경하게 대응했으며 파업에 동참한 도민 중 일부를 잡아다가 모질게 고문까지 합니다. 벌금, 징역, 파면 등이 이어졌는데 무려 2,500명이 검속되기도 합니다. 1948년에 들어서면서 사정은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국가적으로 분단은 확정되었고, 좌익과 우익은 대결 모드를 넘어서 전쟁 모드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정은 무력으로 좌익 세력을 탄압했으며 좌익 역시 빨치산 등의 투쟁을 감행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김달삼 등이 이끄는 제주도의 좌익 세력은 4월 3일을 맞아 대대적인 봉기를 준비합니다. 4월 3일 새벽 2시, 23개의 경찰 지서 가운데 12개의 지서를 좌익 무정대가 습격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군정과 경모국은 경찰과 군대뿐 아니라 서북청년단까지 동원해서 엄중 대처를 하려 합니다. 당시 제주도에는 김익렬 연대장이 이끄는 구연대가 있었습니다.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던 김익렬 연대장은 군대 출동을 자제하면서 적극적으로 평화협상에 나섭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을 조작, 왜곡하면서까지 갈등을 부추겼으며 결국 대대적인 좌익 토벌이라는 명목으로 광범위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것입니다. 서북청년단 또한 광계린 학살을 자행했고, 제주도는 무려 7년간 비극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민가를 급습하여 아들과 아버지를 잡아서 서로 때리게 한다든지, 아내를 잡아 겁탈을 하고 살해를 한다든지 참혹스러운 보고가 넘쳐나는 사건. 제주 4.3 사건은 6.25 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입니다. 방화로 중간산 마을의 95%가 없어지고 주민 2만여 명을 산으로 내모는 결과를 빚었으며,
미군정 경찰과 서북청년단 등 우익단체의 가혹한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대한해협을 넘어 일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한 사건, 국가에 의한 민간인 학살, 그리고 동족상전의 비극을 가능케 했던 당시에 심각했던 국내적 상황.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유언비어를 남발하며 억울한 희생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고통을 기억하며 희생을 애도하는 길, 그것이 우리의 품격을 높이는 길입니다.